오늘의 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자, 이틀 만에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에 반전을 했는데요. 1940선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07% 오르면서 690선 돌파에 성공을 했죠. 691.53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의 초록 공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등이 상승을 했고 또 알테오제는 8거래일 연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존비즈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MSCI 스탠다드 지수 편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지수 편입에 성공하지 못한 한진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1조 원 유상증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슈도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마스크주,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들 강세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삼성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동맹 논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재계 1, 2위 그룹이자 전차 군단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제조업의 상징 간의 만남으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만나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방향성,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사업 협력 기대감에 오늘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주, 즉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23% 급등한 데 이어서 에코프로 BM이 14.97%, 에코프로가 11.03% 올랐고 P&E 솔루션과 삼성 SDI도 9% 가까이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계속해서 이광무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관련 종목 진단 상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거장이죠.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군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기차 산업은 또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서 집중 육성을 약속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전기차와 관련한 쪽,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한 건데요. 오늘 좀 실시간 검색어에 에코프로 BM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관심이 높았다는 거라고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자, 두 사람이 오늘 만났어요.
네. 또 오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오전부터 이 관심 주들이 계속 올라가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두 사람의 만남부터 좀 체크해보고 갈게요. 네. 이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이제 두 재벌 오너들이 이제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요. 재벌 오너들이 보는 곳을 우리도 투자자들 보게 되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늘 만나서 차세대 배터리라고 그러죠. 전기차용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 음극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그 안에 전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전해 액이 있어요. 액체. 네.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가 고체로 바뀌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보다는 고체가 폭발력이 낮잖아요. 그죠? 고체는 폭발을 거의 안 하니까 네. 액체는 폭발력, 기체는 더 폭발하고 그죠? 그래서 액체를 고체로 바꾸면 폭발력이 아주 떨어지는 거의 괜찮은 거죠. 그러면 리튬 배터리의 가장 문제점 폭발력이 안정성의 문제죠. 요게 없어지니까 차세대 배터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 왜 현대차의 부회장이 갔냐 하면 네. 그 간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이 300km에서 400km 정도까지밖에 주행거리가 잘 안 나오고 그 이상의 가기가 아주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기술을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이 기술을 네이처 에너지라는 아주 이제 세계적인 에너지 잡지인데요. 그 잡지에다 이 기술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석출형 리튬 음극 기술인데 여기 이제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안 된 게 바로 이제 액체로 고체로 바꾸니까 이제 양극에서 음극 가가지고 전기가 집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음극 가는 음극 표면이 바로 이제 그 표면에 이제 여러 가지 입자가 형성됩니다. 그 입자가 형성될 때 그 입자가 덴드라이트라는 수지 결정체가 형성되는데 그게 없어야 해소가 돼야만 이 수명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있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잘 흘러가 잘 집중이 돼야 되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석출 리튬 금속 기술이라고 해서 음극 기술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되면 요게 네. 이제 상용화되면 아주 이제 800km까지 막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게도 반으로 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이제 현대차에서 가서 견학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협력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크게 이쪽 분야가 이제 배터리가 혁신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두 재벌 오너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어떤 미래차에 대한 거 이제 저희 뉴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아마 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이제 미래차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삼성과 현대차가 좀 거기에 화답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한 기업의 수장이 타 기업의 이제 산업장을 이제 방문을 하는 게 또 흔치는 않은 일이다.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두 기업이 협력을 하겠구나라는 상상이 좀 되겠죠. 삼성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았을 것 같고, 또 현대차는 인지도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의 이제 시장에 대한 진입은 잘했지만, 삼성만큼의 브랜드 파워를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삼성 SDI를 통해서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도 그와 같은 협력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 기업이 상당히 좀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우리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른 해외 주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IT 기업을 만나서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그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었어요. 모든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가 좀 컸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그 의지에 대한 자존심을 낮추고 두 기업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최병훈 전문가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기술력에 대한 소개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오갔지만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실화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처럼 어느 정도 구현 현실 가능한 기술이 됐다라고 판단되니까 현대차와 삼성의 이 오늘 간의 만남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용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용이 현실화된다면요, 기존에 이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효율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전고체 배터리로 기술이 승화되면은 배터리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작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차량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해지고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다 더 높은 기술이 선보일 수 있다는 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만남으로 앞으로 기술 개발이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는 기존에는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또 차세대 전기차 모델은 SK이노베이션 거를 사용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온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삼성 SDI까지 확대하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가격 경쟁력 유도 전략일까요?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600km 이상 달리는 배터리는 네. 현재 거의 상용화가 안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빠르게 된 게 삼성 SDI가 BMW에 납품한 차세대 배터리가 600km 이상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고체 기술은 일본이 가장 이제 앞서가 있고 도요타가 거의 뭐 상용화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데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긴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삼성 SDI가. 그러면 이제 차세대의 배터리는 LG 뭐 이제 삼성 SDI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는 부품을 한 곳에만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3-4곳을 받아야만 여러 가지 생산의 안정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삼성 뭐 LG나 SK나 삼성 다 들어가도 지금 뭐 가격 경쟁력 그런 거 뭐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 혁신을 위해서 두 그룹이 만난 것 같아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현대차도 지금 3분에서 쪽에서 그 기술을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에서 그게 가장 핵심의 문제를 SDI가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같이 협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합작회사가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에 그래서 쪽으로 보면 앞으로 뭐 같이 수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광무 전문가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그 포인트는 기술 협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대차가 만들고 있었던 삼성 SDI가 추구했었던 기술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주요 글로벌 이 자동차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서는 LG와 삼성 SDI가 지원하고 있는 이 자동차 기업들과의도 협업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시너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LG화학이 그리고 기아차는 SK이노베이션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어떤 특정에 대한 특별한 계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랬다면 어느 특정한 이 고리를 굳건하게 만들었었겠죠. 일단은 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모두 다 연결체를 갖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청자님의 질문처럼 일각의 가격 경쟁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킨런 게임처럼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공급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에 대한 폭발력을 기대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 대한 시너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또 바로 해결해 드리고요. 종목들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파급 효과가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파급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최병훈 전문가님이요. 네,
전고체 상용화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전고체가 상용화되면 국내 업체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거예요. 현대 기아차도 이쪽을 쓰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차세대 배터리의 수주는 이제는 삼성 SDI가 거의 협력 차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량선 현대기아차하고 SDI가 차세대 배터리를 협력을 하게 되면 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온다는 거죠. 기존에 만약 5년 뒤에 1,500만 대가 팔린다면 그게 전고체 배터리를 협력하면서 같이 기술을 공유하면 시장을 빨리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빠르게 혁신적으로 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크게 시장이 성장할 걸 보이고 그래서 이 정부에 추진한 뉴딜 정책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면 우리가 과거에 삼성 스마트폰 늦었는데 삼성이 했듯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4등이지만 한 2등, 3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시장도 확대되고 아무래도 공급망도 좀 안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우리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전기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 포인트를 마켓을 중국 시장에만 많이 지켜봤었는데 이제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시장도 넓혀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한국 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얼마만큼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 충족시켰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과 올해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활동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지난해보다 이 성장이 전 세계의 배터리 공급의 40%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또 현대차의 만남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시장에서 최선호주를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네. 우선은 이제 이 많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 중에서 성장률을 가장 크게 높였던 회사는 LG화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이 회사였고요. 그런데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비중이 테슬라 모터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성장 속도는 이제는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제조회사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도래된다면 유럽 시장이 열린다면 미국 시장이 또 열린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명품차라고 봤었던 뭐 BMW, 벤츠 이와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당연히 판매도 따라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연결고리를 다수로 가지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이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의 현대차가 또 이제 이 라인업을 늘렸기 때문에 성장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여기서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 본다면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LG 화학에 대한 집중력도 필요할 테고 네. 또 여기 못지않게 삼성 SDI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 공장에 대한 전환을 빠르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폭스바겐입니다. 네. 폭스바겐이 앞으로 공장 가동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양산도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회사와 가장 큰 배터리 공급 연결 회사가 삼성 SDI예요. 그래서 지금은 LG화학이 높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점유율을 기대해 봤을 때는 삼성 SDI에 대한 활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최선호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삼성 SDI가 완성 배터리를 공급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협력 회사가 에코프로 BM입니다. 두 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 물동량의 부분들을 에코프로 BM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전체적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최선호주로 이야기 다시 네. 한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삼성이랑 현대차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삼성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오늘 주가만 봐도 삼성은 8.98%, SDI가요. 상승했는데 현대차는 1.31%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상승세가 약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현대차는 이 전기차 관료주로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로 전기차는 현대차가 만드니까 현대차를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죠. 그럼 딱 생각을 하시면 되죠. 기존에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만들잖아요. 그럼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100대를 만들면 전기차로 10대만 그러면 내연기가 10대 줄고 전기차가 10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만들면 지금 손해거든요. 많이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더 나빠지죠, 당장은. 근데 네. 나중에 전기차로 다 바뀐다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은 수혜주라는 것은 배터리 가격에, 자동차, 전기차 가격의 거의 40%가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랑 전기차 회사가 있으면 배터리 회사 있으면 이게 배터리가 핵심인 거예요. 심장. 그래서 자동차주는 현대차는 내 머릿속에 지우라, 전기차 시대는. 그리고 삼성 SDI를 보시라. 네. 제가 16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의견도 짧게만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앞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더 우위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만남을 통해서 현대차는 그 배터리에 대한 연결고리를 나도 가졌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국내에 대한 수요, 내수 활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일단 중국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좀 큰 숙제로 남겨져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두 회사의 만남은 IT 쪽, 삼성 SDI,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 쪽으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전기차,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느 종목 쪽에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SDI인가요? 네, 저는 이제 배워야 산다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 그래서 이쪽은 보지 마시고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매출을 줄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그 혁신은 바로 미래차 시장을 선도를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미래차, 전기차로 확실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핵심 수혜주는 배터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기차야 배터리 1등 수혜주들은 지금 세일 업체들은 삼성 SDI가 주가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1등주가 되고요. 지금까지 주가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사상 고가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또 1등 회사가 있죠. 소재주에서는 유일하게 전지 동박에 압도적으로 1등 가능 초격차적을 가는 일진모티리즈가 MS 1등이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를 하게 되면 응급 기술에서 이제 섭출형도 들어가면 결국은 응급 기술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박으로 거기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혜가 지금 양극할 물질과 응극할 물질에서 응급 기자재가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가장 시장 1등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차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1등주에 집중을 해보자. 삼성 SDI와 일진 머티리얼즈 짚어주셨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 주인공이었던 삼성 SDI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탄력적인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을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일찍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개화기가 나타나면은 고객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 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삼성 SDI와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삼성 SDI 물동량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물동량에 대한 회전,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폭스바겐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투자 집중, 그 물량들을 삼성 SDI가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에코프로 BM이 받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영향 연결의 부분들을 더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재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응 방법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최병훈 전문가님. 우리 투자자분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장이 열리는 산업이 태동하는 초기 단계 개하는 그 시점에 사는 일등주들은 절대로 파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10배씩 100배씩 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판 뉴딜 정책까지 수혜가 되는 배터리는 결국은 장기적인 관심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모으는 주식 업종이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래서 상위 업체들만 위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 업체들은 지금 이제 우리 뭐 삼성 SDI 1등주, 그다음에 세일, 그다음에 양극화물질 1등주인 에코프로비에 응급할물질 1등주인 포스케미칼, 그다음에 응급기자 1등 일지모트 이 네 종목만 보시면 이것은 장기 투자로 가시고요. 집중 투자를 해서 최소 30% 이상 비중. 그다음에 전기차 테마주 나머지 뭐 이제 코스모화학부터 고속신 이런 쪽은 기술적 매매, 가격 어떤 메리트 개인들이 좋아하니까 기술적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 거로 보이고요. 이쪽은 이제 경쟁력 결국 몇 년 뒤면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관점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차라는 큰 카테고리를 이야기 드리면요. 제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계속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5G, 전기차.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투자가 지속되는 산업, 투자가 되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전기차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많은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라는 것을 좀 큰 흐름으로 봐셨으면 좋겠고요. 투자가 있어야지만 트렌드를 만들고 그 트렌드, 메가 트렌드 시장을 길어보셔도 좋습니다. 관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셔야죠.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기를 준비를 합니다.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이 증가세에 대한 이 초입 구간부터 해서 보편화되고 상용화, 보편화되는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인트의 매매 관점을 유지한다면은 오늘 급등세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메가 트렌드. 이 슬로건 보시고 대응하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장기적인 관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히 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 한번 진단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DS3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에코프로 BM입니다. 75,000원의 비중 20%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자, 먼저 이광문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을 탑픽으로 꼽아주기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진단 어떻게 해주실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탄력적인 종목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포지션을 좀 유지해서 보셔도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직전에 있었던 정고점 위치가 93,000원 라인대인데요. 이 라인대까지 돌파 좀 더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75,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유하시는데도 부담이 없는 위치에까지 와 있고요. 수익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윗골이 연출되었지만은 그래도 추세를 유지해주는 장대 양봉이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유입과 함께 추세를 크게 전환시킬 수 있는 입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 또 이 해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본다라면은 삼성 SDI와의 협업에 대한 시너지는 정말 크게 나타날 겁니다.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바라보고 긴 투자 흐름도 좋다라고 얘기 드리겠고 정고점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대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의의적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것들. 네, 10만 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그대로 흔들림 없이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의 탑픽인 만큼 긍정적인 흐름 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20% 비중은 10% 더 추가 매수하시고 이제는 93,200원 다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만 대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만남을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짚어주신 종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잘 체크해서 성공 투자에 꼭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해야겠죠. 채팅창에서 내일 상승장 확실한 건가요? 하는 채팅 댓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도 좀 빨간불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재 뉴욕 증시 계속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는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최병훈 전문가님, 우리 내일은 좀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될까요? 내일 또 뭐 오늘 올랐으니까 또 내일은 또 지지부진 하루 빠지면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낙폭 하대에 대한 이제 반등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19 해외도 제2차 유행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마찰도 계속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우려감이 계속 작용하고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당연히 안 나온 거에 주가는 크게 반영되지 않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제는 경기 회복도 그동안 급하게 회복될 거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상존돼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내일까지 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닝 시즌이 중소형주가 마무리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거의 다 반영되는 장이 다음 주 초까지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좋은, 길게 보면 좋은, 꾸준히 좋은 그런 주식으로 좀 갈아타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물론 IT주들은 거의 좀 이익 실현하면서 그다음에 올라가 봤죠. 코스피 5월 기준으로 목표 지수는 2025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한 80포인트 정도밖에 상승 여리가 없는 거예요. 80%면 4% 정도죠. 그럼 4%고 내려가도 한 4, 5%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시장과 상관없이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스마트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미래차 이 세 가지를 지금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길게 이어지게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 과대적으로 다 올라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그쪽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미래차에는 시스템 반도체로 같이 하고요. 자동차 미래차에는 반도체만 해도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요. 그래서 DB 하이텍은 아놀라 반도체 1등주고, 그다음에 미래차는 결국은 배터리주예요. 그래서 배터리주에 일단은 자율주행 전에 배터리주가 먼저 좋으니까 배터리주에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두 개만 보더라도 업종 중에 확실한 종목 몇 개를 골라가지고 매매만 하더라도 아니면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계속 내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책주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로 내일장을 좀 체크해 주셨고요. 자, 이강무 전문가님께서는 내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수에 대한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한번 크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증시가 꾸준하게 하방 지지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기업들에 대한 생산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공장 가동, 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대한 공장 가동, 이처럼 전방 산업에 대한 공장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는 소식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에 대한 회동은 상당히 의미가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한번 한국판 뉴딜에 대한 모멘텀은 또 지켜나갈 겁니다. 단기적인 반짝하는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관련한 이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 온라인 강연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 1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요즘 배워야 산다에서 이제 장기 세배 투자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세배 종목에 대한 이제 분석도 해드리고요. 시장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많이 오셔서 꼭 듣고 하반기 시장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5월 17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최병훈 전문가님의 강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 세배 투자 비법과 또 유망 종목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토마토TV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강연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야인시대의 리턴즈 2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